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내일 2월 14일 단 하루 무순이 줍줍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바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죠. 이것은 지난 2021년 12월에 청약 접수를 받았던 곳이죠. 일단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동수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초초초 역세권. 한편은 부평역 존재감이 해링턴 플레이스 입장에선 더 크긴 합니다. 왜냐? 향후 부평역은 광역교통망 GTX-B가 들어서게 되죠. 대중교통의 천지개벽은 바로 광역교통망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의 존재감은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주변 시세를 자기에게로 끌어오게 되는 교통 환경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수역이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부평역이라는 이름이 해링턴 플레이스 앞에 붙은 거겠죠. 대략 2025년 정도에 GTX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주변 아파트 가치는 다시 한번 들썩이게 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공급 규모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 13개 동 190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968세대였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아파트 층수도 40층을 넘어가기 때문에 랜드마크 각 송도에 있는 아파트 키높이 부럽지 않을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세대수가 84C에서 2세대가 나왔죠. 동호수는 108동 205호, 109동 205호입니다. 공급가액은 어느 선에서 나왔을까요? 12월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84C가 동일하게 6억 3,100만원 수준입니다. 요즘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집값이 불안정해서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쪽으로 해법이 없으니 자연 수요가 우회하게 되는 거죠. 물이 막히면 돌아흐르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공급이 막히면 수요는 주변으로 흐르게 돼 있죠. 가장 그 수요를 탄탄하게 받아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교통망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이런 우회적인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더 이상 서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주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이를 감당하려고 버티는 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에 대한 주거 수요가 쭉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분양가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생물이라 이런 수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부평 쪽은 인천의 구도심이라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그림이 더욱 기대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주변 시세를 들여다보면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84제곱이 8억대까지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로선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에서 출발하지만 신축 감안, GTX-B, 광역교통망까지 들어온다고 친다면 적어도 4억까지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덩치를 가지고 있고 초초초 역세권 단지에서 도보로 5분이면 역에 도착 가능하고 게다가 GTX 부평역 접근성 이런 입지적인 융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잠재성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 분양 대금 스케줄은 어떨까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리 2천 가까이 되네요. 여기도 뒤통수가 조금은 후끈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장비가 요즘은 신축 단지마다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순위 줍줍이라도 분양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자 후불제로 50% 정도 나올 듯 합니다. 일단 계약금 6천 정도 치르시면 5회차 중도금 2024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잔금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는 틈새는 있다는 얘기죠. 단지 배치도 평면도 동간거리가 조금은 밀집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고층이다 보니 이런 형태로 뽑을 수밖에 없겠죠. 남동, 남서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108동, 109동이 저층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평면도 84C 타워형으로 길게 뽑았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평면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타워형 쪽으로도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드레스룸 팬트리가 있고요. 공간 자체를 꺾어놔서 그래도 분리가 될 수 있는 공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교통환경 어떨까요? 지금은 부평 쪽이 송도처럼 그리 반짝반짝한 발전된 느낌이 덜한 곳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임팩트 있는 한방이 있는 곳이라 이런 잠재성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부평은 일단 송도와 청라 가까운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교통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부천과 가깝다는 것이 아주 좋은 점이죠. 일단 부천을 통하면 주변 광명, 과천, 영등포 등등등 주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수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평 쪽을 현재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단지와 제일 가까운 역 인천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1호선 인천 1호선 부평역도 한 정거장 정도 차이로 위치해 있고요. 걸어가기 불편하면 그냥 집 앞에 동수역을 이용해서 한 정거장만 가면 부평역에 도착 가능하겠습니다. 이 역에 GTX B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약간은 심심했던 부평이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 접근성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주변 생활권의 위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교통환경을 가졌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인천, 부평, 남초등학교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부일여중도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워낙에 부평 쪽이 묵은지 같은 곳, 올드시티라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생활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네요. 청약 자격,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입니다. 청약 통장과는 무관하고요. 별도의 청약 신청금도 없겠습니다. 규제사항,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7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입주 시점에서 잔금을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틈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 전세 시세를 보면 부평역 화성 파크드림이 84제곱 5개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고도 남아도는 수준입니다. 무순위 일정 바로 내일 단 하루만 접수합니다. 2월 14일 월요일, 당첨자 발표 2월 17일, 계약 체결일은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40층이 넘는 랜드마크, 가장 눈에 띄는 층수를 자랑하죠. 부평 쪽에 확실한 랜드마크 각이고요. 교통환경 급진전될 예정입니다. 부평역으로 GTX B가 들어와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초고속으로 좋아질 예정입니다. 부평은 인천의 올드시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좋아지는 교통환경으로 잠재성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경쟁력 있는 단지가 될 듯합니다. 아마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게 될 즈음에 이곳은 재평가가 될 가능성 아주 높은 곳이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성공의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